여러분, 오늘은 외국인 관광객 외에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호텔 산업을 호텔로만 접근하고 싶지는 않거든요. 의식주의 하나로 저는 접근을 합니다.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법규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. 지금은 뭐 쉐어하우스, 에어비앤비, 그리고 뭐 숙박업도 일반 숙박업, 관광 숙박업 여러 가지 분류로 나눠져 있는데, 결국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롱텀이 됐던 숏텀이 됐던 결국 우리나라에 스테이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소비도 하고 주거 비용으로 비용들을 쓰게 돼 있죠. 그래서 제가 이 관련된 자료들을 이제 저도 뭐 책도 쓰고 하니까 좀 데이터들을 찾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가 유럽의 독일과 비슷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.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 7,500만, 8천만 정도의 인구가 되는데, 그 중에서 1,000만 명 정도가 외국인들이더라고요. 그러면 결국에는 전체 인구 중에 8명 중에 1명이 외국인인 셈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현대산업 쪽에서도 숙박업 쪽에, 그 다음에 호텔업 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저는 그 1,000만 명이 결국에는 스테이할 고객으로 좀 보게 되더라고요. 왜냐면 계속 롱텀으로 거주하실 분도 있지만 또 숏텀으로 스테이 하실 분들도 있으니까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1,000만 명에 대한 에어비앤비가 됐던 공유주택이 됐던 오피스텔이 됐던 스테이할 곳이 필요한 겁니다.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체 5,200만 중에 아마 수치들은 더 증가했을 겁니다. 제가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2023년, 2024년 자료를 파악을 했는데 한 250만 명, 뭐 260만 명, 결국에는 한 20명 중에 1명 정도가 지금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걸 보냐면요, 이 숫자가 독일처럼 늘어나겠죠. 그래서 결국에는 뭐 독일처럼 점점 늘어난다고 하면 이들을 위한 스테이할 곳은 뭐 도심이라든지 일자리가 있는 곳이겠죠. 그런 곳에 1인 가구를 위한 거주할 공간이라든지, 그리고 쉐어하우스라든지 스테이할 공간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. 그리고 그런 인원들을 대상으로 내가 사업을 한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.